네, 안녕하세요. 중딩의 정채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5년간 이끌어갈 리더를 뽑는 선거인 만큼 정책 공약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채널은 자동차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전기차 공약들을 일단 살펴보고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TV 토론회에 나오시는 네 분의 공약집과 홈페이지 등을 토대로 자동차, 특히 전기차에 관련된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님은 홈페이지나 선거 홍보물에는 따로 전기차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래서 기사를 살펴봤더니 전기차 보조금 확대, 그리고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 두 가지 공약을 걸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보조금 확대는 여러 가지 차종에 이제 보조금을 확대시키겠다는 공약이고, 두 번째,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는 오토바이에 후면 번호판은 의무화가 되어 있지만 전면 번호판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전면 번호판 의무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 부분도 이제 공약으로 걸어 주셨고요. 두 번째,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님의 전기차 관련 공약인데요. 공약집을 살펴보니까 이번 대선 후보들 중에서 가장 많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첫 번째, 전기차 충전 요금 5년간 동결시킨다. 두 번째, 주유소 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 건물에 연료전지, 그러니까 충전소를 포함시킨다. 그리고 세 번째, 법인 명의 슈퍼카는 번호판으로 구분시킨다. 이 세 가지 내용인데, 전기차 충전 요금 5년 동안 동결시키는 것은 취임 후 5년을 뜻하는 것 같고, 주유소 LPG 충전소 내에 이제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도 이제 허가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법인명의 슈퍼카는 번호판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꽤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호 3번 심상정 후보님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 2030년에 내연기관 신규 판매를 중단시키고 2030년까지 1000만 대의 내연기관 차와 모든 오토바이를 전기차로 전환시키고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고 도심 공영주차장 요금 2배 이상을 인상시키겠다라는 공약을 걸어주셨습니다. 일단 2030년까지 내연기관 신규 판매 중단은 많은 나라들에서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1000만 대 그리고 내연기관차와 모든 오토바이 전기차 전환도 일본 공약과 비슷한 내용 맥락의 이제 공약 같고, 차고지 증명제는 뭐 제주도에서도 지금 현재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도심 공영주차장은 아마 내연기관에 한해서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호 4번 안철수 후보님인데요. 전기차 관련 공약은 제가 못 찾은 건지 아직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고 추후에 따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 소개를 드렸고요. 이어서는 필요해 보이는 공약을 덧붙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차 충전기 많아 보이지만 의외로 부족합니다. 충전기 공약은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님께서 걸어주셨는데, 주유소에도 설치 가능하겠다는 공약, 물론 좋지만 얼마나 더 설치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는 한 조금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도 걸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기차 충전기에게 보급만큼 중요한 게 또 바로 관리입니다. 전기차 타시는 분들의 많은 불만 중 하나가 어렵게 찾은 충전기가 고장나 있거나 거미줄이 있는 등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충전기 사업까지 현대, 그러니까 대기업이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아마 관리의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본 충전기 중에 이피트가 제일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고장률도 낮고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전기 보조금 확대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기차 보조금을 줄여나가는 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조금을 줄이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충전기를 개인이 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은 이야기가 조금 다른 문제죠. 충전기는 싼 것이 40만원, 비싼 것은 80만원까지도 합니다. 개인이 한 번에 부담하긴 버거운 수준이죠. 그렇다고 매번 충전소에 차를 충전시키고 걸어서 귀가를 한다? 그쯤 되면 전기차 사용이 벌칙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네요. 전기차는 집밥이 필수다라는 얘기처럼 전기차 이용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만약 공동주택이라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도 충전기 보조금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남차 카페, 전기차 동호회, 아이오닉5 공식 동호회에 여쭤본 결과 전기차 주행거리 측정 방식, 충전소 설치 지원, 충전비 동결, 전기차 생산 업체의 지자체 보조금 총량, 우선 지급 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하여 우선 출고를 배정하는 등의 불합리한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충전카드, 결제카드의 통합, 전기차 충전자리의 일반 차량 주차, 내연기관 차량 주차에 대한 벌금 강화, 그리고 효율이 좋은 차량에 한해서 버스 전용 차로 이용 및 단속 강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의견은 제가 일단 많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 이 의견도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가 효율이 좋으면 그 효율 좋은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환경이 개선이 될 것이고 그 환경의 개선을 도우려면 그 전기차가 많이 팔리도록 해야 할 텐데 그 전기차가 가격도 물론 싸야겠지만 그 전기차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그 차를 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혜택으로 생각을 하고 버스 전용차로 허가를 해준다면 그 부분도 꽤 괜찮은 전기차로 유도하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의견 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이 모두 개선이 되려면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될 거고요. 그러려면 반도체 문제가 얼른 끝나야겠죠. 반도체 문제도 얼른 끝이 나고 이런 부분도 살피는 좋은 공약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정책 공약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음 5년을 잘 이끌어갈 리더에게 꼭 3월 9일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